북한 측 군인 2명이 사망한 이 사건에 대해 남북한 양쪽은 완전히 상반되는 주장을 하고 있었죠. 남측은 북측이 활발하게 대장 활동 중이던 남측의 병사 이수혁 병장을 납치해서 귀순시키려다가 이수혁 병장이 정신을 차리고 북한 초소를 탈출하는 과정에서 총격전이 벌어졌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북측은 평화롭게 노닥거리고 있던 북한군 초소에 벼랑간 이수혁 병장이 들이닥쳐 사이코패스처럼 총을 난사하기 시작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싸워도 답이 안 나올 것 같자 남한과 북한은 중립국 감독위원회의 책임 수사관을 이용해서 수사할 것에 합의하게 되는데, 제네바 출신의 스위스 육군 소령이자 이번에 처음 한국에 방문한 소피 장소령입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수사관은 사건을 조사해서 진실을 밝히는 사람이지만, 장소령은 JSA에 들어온 첫날 장군으로부터 괴상한 주문을 받게 됩니다. 수사를 하긴 하되 범인은 이미 잡혔으니까 남북한 어느 쪽도 자극하지 말고 완벽한 중립성을 지키라는 거죠. 왜냐하면 In a dry forest, even one small spark could burn the whole forest down. 이렇기 때문이랍니다. 어쨌든 수사를 시작하게 된 장소령은 총알의 수가 이상하다는 걸 깨닫습니다. How many can you put in the magazine? 현장에서 발사된 총알은 모두 16발인데 이수혁 병장이 갖고 있던 베레타는 15발이 장전되는 권총이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이수혁 병장의 권총과 함께 초소에서 근무를 서던 남성식 일병의 권총이 서로 바뀌어 있었죠. 결국 장소령의 결론은 그날 밤 그 자리에 이수혁 병장뿐 아니라 남성식 일병도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장소령은 남일병까지 불러다가 이 내용에 대해 신문을 하지만 겁에 질린 남일병이 난동을 부리더니 이런 장면 전환이 투신을 정말... 해버립니다. 영화 초반 장소령의 과학 수사를 따라가던 영화는 남일병의 투신을 기점으로 과거로 돌아갑니다. 살인 사건이 벌어지기 한참 전이고,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있었던 때였죠. 주색을 나갔다가 혼자 낙오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뢰를 밟아갖고 그거를 해체하고 왔다는 겁니다. 지뢰를 밟은 것까지는 맞습니다만 그 후에 일이 조금 더 있었죠. 제가 부비 트랩이 이수혁과 정우진은 이렇게 처음 만났습니다. 아유 애기 같아. 지랑 하규 씨. 이수혁과 오경필은 지뢰 밟았어. 지뢰. 장면 한 진짜 발만 더 가까이 오면 나 진짜로 발 떼어버린다. 최고의 장면. 야, 이 끼들아! 그냥 가면 어떡해? 근데 이병헌은 연기 진짜 잘했어. 너 가라앉을 때 하나 쓰자. 저 때도 너무 잘했어.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 다시 보고. 가까이 오지 말랬죠. 언제 그냥 가라 그랬어. 저 이대서 너무 좋았어요. 살려주세요. 이수혁이 밟은 지뢰를 해체해준 건 오경필이었습니다. 이 일로 안면을 트게 된 두 사람은 마치 펜파라는 고등학생 모양 서로 편지를 교환하면서 친해지게 되었죠. 그런데 펜팔은 보통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끼리 하는 거지, 몇 발짝만 걸으면 만날 수 있는 사람들끼리 하기에는 별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길지도 않은 다리 하나만 건너면 되는데요. 어쨌든 간 건 간 거니까 저 간 김에 당시에는 술도 그런 한잔 마음이었던 하고 것 같아. 저렇게 쉽게 갈 수 있는. 몰래 북한 군인들과 이 만나서 마음이 컸던 것 놀던 같아요. 이수혁 병장은 간다. 어느 날 함께 근무를 서던 남성식 일병에게 이 사실을 딱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넷이 같이 놀았습니다. 원래 공기놀이를 해도 편을 먹고 해야 더 재밌고, 닭싸움을 해도 불둘 숫자가 맞아야 더 재미있으니까요. 이 장면 진짜 정말 너무 좋았어요. 이 네 사람이 시시덕대면서 놀고 있는 장면들은 마치 동네에서 어린아이들이 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팔씨름이나 힘 대결을 펼치기도 하고 이렇게 타액 뿜어내기 놀이를 하기도 하지만 인상적이죠. 승부는 전혀 중요하지 않죠. 누가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이 노는 게 중요한 거니까.
회상이 멈추고 영화가 다시 현실로 돌아온 순간 영화를 보는 우리들은 괴상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살인사건을 퍼즐 풀듯이 냉정하게 풀어나가던 영화는 중간에 갑자기 가슴 따뜻해지는 네 사람의 이야기로 분위기를 확 바꿔버림으로써 고마워요, 동지. 이 비극의 진실을 굳이 알고 싶어 하지 않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영화는 그때부터 그날의 진실을 알려주기 시작하죠. 김광석 씨의 노래가 결국 마지막 순간 어떻게 잘 해결할 수도 있었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던 이들의 작은 일탈이 이 장면도 기가 막혔던 것 같아요. 서로 총을 겨누고 방아쇠를 당기게 만드는 파국으로 치닫게 된 결정적인 이유. 우리가 서로 화합하는 정방향이 아니라 서로 대립하는 역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영문도 모르고 서로를 죽이는 연습을 해야 했던 학습된 분노라고 느껴집니다. 서로를 만나서 악수하고 껴안고 따뜻함을 느꼈으며 따뜻하구만. 선 밖에 있는 애들이 머리에 뿔이 돋아난 괴물이나 악마가 아니라는 걸 충분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리는. 서로를 온전히 믿지 못하고 적대하게 만든 건 서로에게 서로를 끊임없이 적이라고 교육해야 했던 현실이었겠죠. 다 필요 없어. 결국 우린 적이야. 너무나 잘 만들어진 모양새 때문에 자꾸 보고 싶어지지만 너무 가슴 아픈 마지막 장면 때문에 볼 때마다 끝까지 보고 싶어지지 않는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였습니다. 사실은 이 공동경비구역 JSA가 어떻게 보면 최초로 남과 북이 뭔가 사람과 사람으로 나온 영화?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비현실적인 것처럼 사실 보이잖아요. 네. 저 돌아오지 않는 다리는 지금은 폐쇄가 됐죠. 저게 1976년도인가 8.18 도끼만행 사건 나고 나서 네. 저 다리가 폐쇄가 되고 그 전까지는 뭐 이렇게 포로 교환도 하고 네. 붙잡힌 스파이 교환도 하고 예, 한번 이제 돌아가면 못 돌아오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브릿지 오브 노 리턴. 근데 저렇게 귀환 불가능한 다리를 이병헌이 계속 오가잖아요. 그렇죠. 저렇게 남북 군인들이 소박하게 저렇게 인간적인 감정을 나누면서 초소를 오가면서 어울린다는 그 자체가 너무 비현실적이라는 느낌을 주는데 실제로 1998년도에 그 저 판문점 바로 저 지역의 지하 벙커에서 김문중이 사건이 98년도에 일어나죠. 예, 예. 근데 김문중이 사건 자체가 저거하고 연관됐는지는 확실치 않은데 그 김문중이의 사망 원인, 그러니까 공식 자살로 군에서 국방부에서 발표했던 근데 자살이라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너무 많고 예. 그렇다고 해서 누군가 이 사람을 죽일 동기나 죽인 증거나 이런 건 또 불확실하고 그래서 나중에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도 진상규명 불가로 나중에 판단이 났던 사안이에요. 그 누군가가 범행을 할 동기가 있었냐는 것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네. 그 중사한 사람이 북한군하고 저런 식의 접촉을 한 사실이 이제 확인됐죠. 초소를 오가면서 놀았어요. 소설 다음에 이제 된 예, 소설이 나오고 나서 소설이 그럼 이거는- 거의 알아맞춘 거네 거의. 그렇죠. 그러니까 양쪽에서 밝힐 수도 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 그렇죠. 이제 그래서- 그렇게 오가면서 부적절한 접촉을 한 사실이 나중에 확인이 되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김원중이에게 이게 적발당해서 그랬다는 가설이 하나 있었는데 증명은 안 됐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사건이었고 오래 끌었던 사건인데 초동 조치가 너무나 엉망진창이었죠. 그래서 뭐 정말 일부러 그걸 덮었다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꼭 이 영화에 보면 왜 소피장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 스위스 장군이 Here the peace is preserved 여기는 진실을 덮음으로써 by 영화를 hiding 유지하는 영화에 거다. 대한. 그 말은 진짜 좀 마음을 무겁게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이 덮었을까 그런 생각 들기도 하고. 예. 공동경비구역 JSA는 저는 사실 영화를 처음 봤을 때 최인우 선생님이 쓰셨던 광장 생각이 많이 났어요. 최인우 선생님이 쓰셨던 광장의 그 주인공이
자살을 하지 않고 만약에 이제 제 중립국으로 가서 살아서 아이를 낳는다면 그 아이가 커서 한국에 왔다면 어쩌면 그랬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그러면 이제 공통점 뭐냐면 광장도 그렇고 공동경비구역 JSA도 그렇고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 낀 인간들이 겪는 고통, 세뇌된 증오와 세뇌된 공포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저는 JSA 그때 봤을 때도 그랬고 이번에 다시 보면서 드는 생각이 공동경비국 JSA를 보면서 제일 먼저 떠올리는 문학 작품은 로미오와 줄리엣이었어요. 그 구조가 똑같아요. 구조가 양쪽에 역사적으로 원수가 되어 있는 두 가문의 청춘 남녀가 서로 사랑하게 됐잖아요. 네. 모든 문제가 다 거기서 다 빚어지는 거예요. 사랑 안 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모든 스토리의 기본. 예. 네, 네. 근데 이 남북한이 분단이 되고 반세기가 넘게 지났고 서로 간에 이해해서도 안 되고 교류해서는 더욱 안 되고 친해지면 더더욱 안 돼요. 네. 그런데 이 청년들이 서로 친해진 거예요. 아주 단순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청년들의 인간적 교감, 교류, 우정 이런 것들이 거의 모두가 다 죽는 비극으로 끝나는 거죠. 세상은 하나도 안 바뀌고요. 아주 아름다운 어떤 인간적 감정과 행동이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비극으로 연결되는 그 구조가 로미오와 줄리엣 되게 흔한 구조잖아요, 드라마에서. 전 지금도 송강호 씨의 그 방에서 총격전이 나오는 장면, 그 아주 복잡한 심정의 그렇죠. 5사람. 정말. 그 관객도 이게 어떻게 벌어질까? 결국 빠바방 벌어지는데 그게 한 가지 감정이 아니에요.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 별똥별에 관한 얘기 같은 느낌을 주는데 정해진 궤도가 있어요. 다 천체의 질서가 있고 혜성은 좀 궤도가 이상하긴 하지만 여하튼 그 궤도에서 벗어나면 어딘가 중력장이 큰 천체에 끌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거기서 탁 떨어져 나온 작은 조각이 쫙 타면서 우리가 아 예쁘다 하는 거거든. 별똥별이. 그러니까 이 영화를 이렇게 보면 되게 예쁜 영화고 그래요. 예쁜 아름다운 영화인데 장면이 너무 많아요. 근데 되게 슬퍼요. 저 분단의 궤도에서 벗어나서 인간적인 감정의 교류를 추구했던 그 젊은이들이 그냥 타버린 거거든. 그거에. 그래서 맞아요.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프지 이 영화를 보고 나면. 너무 아파요. 원래 박찬욱 감독님이 이거를 이제 시나리오 받고 명필님이 이런 제안을 한번 했었대요. 이거 자기는 이거 약간 남자들과 남자들의 약간 게이 로맨스로 남북 제가 게이 김태우 씨 보면서 그 얘기 좀 꺼내려고 그랬었거든요. 예, 김태우 그런 씨가 지금도 살짝 있긴 이병헌 있어요. 예. 씨를 좋아하는 네, 라인이 보면서 있지 않나요? 잘생기셨습니다라는 대사를 해요. 이병장님, 잘생기셨습니다. 세상스럽게 감독님이 접근하신 거 맞죠? 예, 그렇게 접근하시려고 했어요. 느꼈거든요. 그 영화의 그 느낌을, 김태우 씨의 느낌을 보고. 근데 이제 아마 감독님은 거기서 더 나가서 그 이제 북과 남의 어떤 브로맨스적인 걸 더 진하게 좀 더 가려고 하셨지 않았을까.